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진로와 직업선택 제7장 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강의 목차로는 제1절 진로 개발을 위한 진로 특성입니다. 제2절 진로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입니다. 제3절 진로 프로그램 적용입니다. 책은 169페이지입니다. 잠시 제가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로 특성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역량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을 할 수 있는 개인의 내재적인 특성으로 개인이 성공적인 수행을 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결합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역량은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 사고 유형 등이 포함이 되며 학습이나 업무 환경 안에서 탁월하고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특성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학습이나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느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고 환경과 상호작용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맥클러랜드는 지능보다 역량의 중요성을 주장하였고 높은 성과자들이 지능 특성이 바로 역량이라고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취와 관련된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스펜서는 역량이 학습자의 학습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성취를 할 수 있으며 정의적인 특성까지 포괄하는 총체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역량을 심층 역량과 표면 역량으로 구분을 하여 표면 역량은 보다 쉽게 개발이 가능한 역량으로서 지식과 기술 영역을 의미를 하며 심층 역량은 상대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역량으로서 자아 개념이나 동기 등을 의미를 합니다. 동기부여를 하는 동기부여 강사로는 저는 제가 그래도 전국에 저는 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의 동기를 팍팍 끄집어내는 그런 교수로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169페이지 스펜서가 말한 역량이 학습자의 학습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성취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교과목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역량은 업그레이드 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강의 듣고 학교 다니는 거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내 것을 만들어서 나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을 만들면 우리가 그 안전한 노후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자, 흥미입니다. 책은 171페이지입니다. 흥미는 어떤 활동에 대한 선호를 의미를 하며 어떤 대상이 마음이 끌린다는 감정을 수반하는 관심이며 어떤 대상이나 활동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몰두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만두려고 하는 행동, 경향을 말을 합니다. 만약 흥미를 가지고 있는 활동을 하게 된다면 활동의 결과가 좋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진로가 어떤 것인지를 탐색하고자 할 때 흥미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로 흥미는 일반적인 흥미와는 다르게 다양한 직업이나 직종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수용적인 관심 및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직업 흥미는 직업 선택이나 직업의 지속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 직업에서의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중요한 동기 유발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로 개발에 있어서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흥미와
동기와 같은 정의적인 요인도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지적 요인이 일의 능률과 관련이 있다면 정기적인 요인은 일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그 일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로 선택에 있어서 지능이나 적성검사를 사용하는 경향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데 비하여 흥미검사의 사용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진로와 관련된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요인도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며, 따라서 진로 개발에 있어서 흥미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흥미 검사를 제공을 하고 있고, 중고등학생의 직업적인 흥미를 탐색을 하도록 하고 이에 적합한 직업과 학과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홀랜드의 흥미이론에 기반하여서 일반 흥미 및 기초 흥미 분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 흥미는 다음 그림 7-1과 제시를 하였는데 1. 현실형, 2. 탐구형, 3. 예술형, 4. 사회형, 5. 진취형, 6. 관습형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 흥미 분야,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 대상으로 직업 흥미 분야의 일반 흥미 6개 유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 탐구형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172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에서는 대학생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선호도 검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좋아하는 활동, 관심 있는 직업 선호하는 분야를 탐색하여서 직업 흥미 유형에 적합한 직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함께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현실형입니다. 자, 현실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명하고 질서가 정연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좋아하며 기계를 조작하는 활동 및 기술을 선호하는 흥미 유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탐구형입니다. 탐구형은 어떤 사람의 유형이냐면 관찰적이고 상징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이며 물리적이며 그리고 생물학적이며 문화적 현상의 창조적인 탐구 생활을 선호하는 흥미 유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술형입니다. 예술형은 예술과 관련한 표현과 그리고 그 표현의 변화와 다양성을 선호하고 틀에 박힌 행동을 싫어하며 자유롭고 상징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흥미 유형입니다. 그리고 사회형입니다. 사회형은 타인의 문제를 돕고 이해하고 도와주며 치료해주는 활동을 선호하는 흥미 유형입니다. 진취형입니다. 진취형은 조직의 목적과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지도, 계획, 통제, 관리하는 일과 그 결과로 얻게 되는 명예나 인정, 권위를 선호하는 흥미 유형입니다. 관습형은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서 자료를 기록, 정리, 조직하는 활동을 좋아하고 사무능력, 계산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선호하는 흥미 유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이 흥미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의 그 흥미 유형을 찾는다면 아마 즐겁고 행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정말 제2의 노후 설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격입니다. 성격.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특성은 성격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비교적인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의 성격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크게 변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 등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격이라는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그 개인을 위해서 진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학자들이 성격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였으나
이를 종합해 보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터와 맥크레이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성격을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성, 개방성 등 5가지 요인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첫째, 외향성은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거나 상호작용, 관심 등의 정도를 나타내며 하위 요인으로는 온정, 리더십이나 자극을 추구한다든지 활동성이나 명량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집단 내에서는 사회적인 참여가 많고 사교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친화성입니다. 친화성은 일반적으로 친절이나 수용이나 호감력이나 우호, 수능 등을 지니고 있으며 관대한 마음과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신뢰감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화성이 높을수록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호의적이고 배려심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친화성이 낮을수록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낮으며 무관심과 질투심이 많아서 타협이 필요한 상황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됩니다. 셋째, 성실성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셋째 성실성입니다.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는 법규상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준수하면서 해당 직무를 완수해 나가는 척도를 나타냅니다. 이는 개개인의 성실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성실성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와 책임감, 계획성이 높으며 성실성이 낮을수록 신뢰성 및 계획성이 낮습니다. 또한 성실성이 낮을수록 끈기가 부족하여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성실성에는 유능감, 조직화에 대한 능력, 책임감, 목표 지향성, 자기통제력, 완벽성이 포함이 되며 일과 가장 관련이 있는 하위 요인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신경증입니다. 신경증은 정서적인 통제나 정서적인 불안정 등으로 나타나며 신경증의 수치가 높을수록 정서적 불안정이 높아서 일상생활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고 신경증 수준이 낮으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섯째,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은 새로운 경험과 명량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사고와 경험을 수용하는 등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와 다양성을 선호하고 지적이고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특성입니다. 성격 5요인과 예측하기 어려운 진로 변화에 직면했을 때 갑작스러운 진로 계획 변화 및 장벽에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및 태도인 진로 적응성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내적 통제성, 그리고 자아존중감, 낙관성, 주도성 등과 같은 성격 관련 변인들과 진로 적응성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성격 5요인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연구한 국외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는 공통적으로 신경증이 낮고 외향성과 성실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외향성과 신경증, 개방성 성격 요인이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격 5요인과 진로 적응성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고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도 유의미하므로 유의미하다라는 말은 관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진로 개발과 직업 환경 등에서의 적응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환경적인 차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개발을 위한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별적인 특성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지만 진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로 장벽 연구는 1960년대에 소크라테스가 직장 적응을 이제는 글도 눈에 안 보이네요. 크리테스가 직장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방해 조건으로 표현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크리테스는 취업 이후에 직장에서 직무나 직업에 적응을 어렵게 하는 조건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취업 전 준비 과정까지 포함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진로 장벽과 차이가 있습니다. 크리테스의 연구 이후에 진로 장벽 연구가 지속이 되었고 2000년 이후에도 국내에서도 진로 장벽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진로 장벽은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다양한 이론적인 경험적 연구 대상이 되는 걸로 진로와 관련된 수행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 결정이나 목표, 동기 등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리테스는 진로 장벽을 직장에서 직장인이 적응하는 과정 중에 방해되는 조건들로 기술을 하자면 크게 심리적인 측면과 같은 내적 장벽과 직장 및 임금 차별과 같은 외적 장벽으로 구분이 됩니다. 런던은 진로 장벽에 대해서 개인 혹은 직업 환경의 영향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갈등이나 변화, 차별, 상실감, 직업 요구 사항과 그에 따른 기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진로 장벽은 개인마다 심리적인 변인과 인지, 정서, 양식에 따라 다르게 지각이 되므로 다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서완성가와 캐트에 따르면 진로 장벽은 개인의 내적 혹은 환경 속에서 진로 발달을 어렵게 하는 조건이며 내적, 외적 장애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진로 장벽 요인으로는 첫째는 176페이지입니다.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는 진로 개발을 하는 대상자의 내적 심리 상태가 요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진로와 관련한 자신에 대한 평가와 결과로 인해서 자신감이나 자기 효능감이 저하가 되거나 진로에 대한 불만족,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진로 장벽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 심리적인 문제는 외부의 환경이나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지각된 특성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과의 연계성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의 신체적인 문제는 개인이 가진 질병이나 신체적인 장애가 진로 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신체적인 열등감, 부상, 신체적인 장애, 미흡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미흡한 신체 조건 등은 개인의 신체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어서 진로 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나 교육 등의 부족은 개인의 진로나 직업에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데 진로 장벽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개인이 진로나 직업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역량이 부족하거나 관련 교육과 실무 경험이 부족한 것입니다. 넷째, 사회적 편견이나 정책 등에 의해서 차별을 받아서 진로 개발에 방해를 받는 경우에 진로 장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연령에 대한 차별, 학력에 대한 차별, 인종에 대한 차별 등 진로나 직업에서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할 때 인식이 되는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성별, 연령별, 학년별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은 개인적인 요소이지만 이러한 차별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제2절 진로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입니다. 진로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인 기초입니다.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진로 관련 개념 및 단계를 설명한 진로 발달 이론은 여러 학자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은 선행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진로 발달에 대한 개념들을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진로 발달 이론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포괄적인 이론 중 하나로 진로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로 발달의 단계별 과업을 제시를 하면서 진로 발달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에서 진로 선택의 단계는 성장 단계는 출생에서 14세, 탐색 단계는 15세에서 24세, 확립 단계는 25세에서 44세, 유지 단계는 45세에서 65세, 은퇴 단계는 65세 이상으로 5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성장 단계는 출생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며 사회 참여와 현실에 대한 검증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둘째, 탐색 단계입니다. 탐색 단계는 15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개인은 학교와 여가 그리고 파트타임 일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자아를 확인하고 진로 탐색을 수행을 합니다. 셋째, 확립 단계입니다. 확립 단계는 25세에서 44세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을 하여서 일을 하여 생활을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넷째, 유지 단계는 45세에서 65세이며 일과 생활 속에서 안정적인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다섯째, 은퇴 단계는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시기로 은퇴 단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은퇴하고 일상과 직업 분야에서 다른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탐색을 합니다. 슈퍼는 진로 발달 이론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핵심 개념은 자아 개념이라고 하였고, 진로 발달은 진로에 관한 자아 개념의 발달이라고 보았습니다. 물을 잠시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대가 고장이 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게 되네요. 자, 슈퍼는 진로 발달 이론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핵심 개념은 자아 개념이라고 하였고, 진로 발달은 진로에 관한 자아 개념의 발달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자아 개념이 전 생애를 걸쳐서 각 진로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진로 발달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슈퍼는 진로의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을 하였고, 이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서 결국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 요인은 자신의 흥미나 성격이나 가치나 적성이나 욕구 등으로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환경적인 요인은 가정이나 학교, 또래 집단, 지역사회 등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직업선택이론 홀랜드입니다. 책은 178페이지입니다. 홀랜드의 직업선택이론은 개인의 행동 양식 결정은 성격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이루어지고 자신의 성격 유형을 나타낼 수 있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진로 선택은 성격의 유형별 특징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개인은 직업 환경에 잘 적응하게 되면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4가지의 가정에 근거를 하여서 마련된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가지. 첫 번째, 인간은 현실성이다. 그리고 탐구형이다. 그리고 예술형이다. 사회형이다. 진취형이다. 관습형 중 한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는 6가지 유형의 첫 글자를 따서 RIASEC라고 하며, 각 유형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환경,
계층, 문화 등을 포함한 개인적인 요인과 다양한 문화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6가지 유형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하였고, 둘째는 비슷한 성격 유형을 가진 인간은 그들끼리 정보나 정서, 감정 등을 공유하기 쉽고 그들이 속하는 환경도 성격 유형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셋째,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가치관과 신념, 태도 등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찾으며 자신에게 적절한 역할과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합니다. 넷째,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성격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성격과 직업 환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각 개인의 진로 선택이나 직업에 대한 성취, 개인의 능력 등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홀랜드가 말한 그 4가지의 가정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자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자신이 태어난 환경이나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은 어떻다고 하더라도, 물론 자기가 초록은 동색이다, 어떻게 보면 유유상종, 같은 사람끼리 모인다,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와 비슷한 환경을 좋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나와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환경에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어떻게 나의 이 미래를 조금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직업 선택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정해진 틀 안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결국은 홀랜드도 그랬거든요. 자신이 태어난 유전이나 환경이나 계층이나 문화나 기본적인 건데, 두 번째에도 뭐라고 했냐면 비슷한 성격을 유형을 가진 인간이나 정보를 주면서 서로 교류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발휘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3가지가 있다면 이제는 상호작용도 역시나 같은 사람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직업을 선택하는데 저는 폭이 좀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직업의 폭을 위해서 이제는 나와 조금 먼 것도 좋아하고 나와 다른 것도 좋아하는 그런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7장 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프로그램 시간을 마치고 나머지 수업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